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지금 어제 오늘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삼지대 이야기와 국힘당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방송으로 했지요. 삼지대들이 그 통합신당 하기로 했다, 합의했다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뭐 이원욱, 금태섭, 또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름이 뭐였죠? 김용남, 김종민 나와가지고 4개 정당이 우리 통합하기로 했다. 어저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저께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이준석이 방송에 나가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 개혁신당 다음 주에 6석에서 7석 될 것이다. 기호 3번 문제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여러분들이 이준석이 발언을 그냥 단순히 다음 주에 국회의원 늘어나겠네? 그리고 기호 3번 받을 수 있나? 그게 아니고 요 이준석의 이 발언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준석이 어저께 그 MBN 뉴스 7, 뉴스 7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개혁신당, 지금 4개 당이 합쳐가지고 요 개혁신당 의석수가 다음 주까지 6석에서 7석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다음 주면 언제냐면요. 오늘이 2월 10일이잖아요. 2월 10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 2월 12일이고 토요일이 2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17일까지 의석수가 늘어날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목요일이 2월 15일이거든요. 2월 15일까지 국회의원 의석수를 5석 이상 만들겠다는 거예요. 말로는 지금 6석, 7석 얘기하는데 6석, 7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2월 15일까지 5석 이상 만들겠다. 그게 지금 이준석이 어저께 방송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 3월 중순쯤 기호 확정 시기가 되면 우리가 교섭단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두 가지인데 2월 15일까지는 의원수를 5명까지 채우겠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3월 중순은요, 3월 22일이에요. 3월 22일까지 국회의원 의석수를 20석 이상 만들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당이건 야당이건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 모이면 한 수면 될 거야. 그 말 아닙니까?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럼 왜 2월 15일이냐? 왜 3월 22일이냐? 별거 아닙니다. 2월 15일이 2024년 1분기 정당 보조금이 나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정당 보조금이 나오기 전에 국회의원 5명이 돼야지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5명. 5명이 아니어도 국회의원 머릿수에 따라서 할 수도 있지만 그건 그거고, 5명이 될 때 그 정당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그 전 국회의원 선거 때 2% 이상 나오던가. 근데 개혁신당은 그 전 선거에서 선거한 게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 수가 5석이 돼야지 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정당 만들어서 선거할 거 국회의원 영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입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개혁신당이 몇 명 있어요. 양양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김종민, 이원욱, 조홍천 4명 있잖아요. 1명 모자라요. 1명. 그래가지고 2월 15일까지는 현역 의원 중에서 누군가를 데려오겠다.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왜? 2월 15일이 정당 보조금 받는 날이니까. 3월 22일은요. 3월 22일은 3월 22일 기준으로 현역 의원이 많은 정당이 앞번호를 받아요. 4월 10일 선거 때. 그래서 3월 22일이 마감일입니다. 정당 기호 후보 마감일이 3월 22일이기 때문에 어떤 정당이건 등록을 해서 선거를 하려면 그래서 같은 정당 이름이 나오려면 무조건 3월 22일 전까지는 합당을 해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준석 말에 따르면은 말도 안 되는데 교섭단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와 연관해 가지고 또 중요한 이슈가 이거죠. 국민의힘이 지금 비례정당, 비례위성정당 지금 급하게 만들고 있죠. 왜 지금 만드는 겁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국민의힘 위성정당을 언제 창당한다는 거예요? 중앙당대회를 15일 날 한다는 거죠. 2월 15일. 왜 2월 15일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2월 15일 날 만들어야지 정당 보조금이 나옵니다. 2월 16일로 하루만 넘어가도 보조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월 15일 날로 만드는 거죠.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2001년부터 2023년까지 정당 보조금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 카톡방에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정당 보조금, 국고 보조금 지급액 올려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2023년이에요. 2023년. 작년 정당 보조금 총액이 얼마냐면 470억. 470억. 470억인데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받아간 게 220억. 200억이에요. 정의당이 32억. 진보당이 얼마? 8억. 한국의 희망이나 기본소득당 시세전환은 많지 않지요. 근데 민생당은 웬일이야? 9억이 넘어. 9억. 진보당은 8억. 그럼 진보당하고 여러분 진보당도 사실 보면은 이상한 게 있죠. 진보당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이 배출된 지 얼마 안 됐어. 그렇죠? 근데 기본소득당은 시세전환은 이미 국회의원이 배출된 지가 오래됐잖아. 근데 보세요. 차이가 많지요. 진보당은 얼마야 벌써. 진보당 같은 경우는 국고 보조금이 8억이 넘어요. 8억이 넘는데 한국의 희망은 8천만 원. 기본소득당 시세전환은 한국의 희망은 800만 원. 기본소득당 시세전환은 얼마? 3,400만 원. 민생당은 현역 국회의원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는데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작년 9억이에요. 9억. 9억. 한 해에. 지금 2023년은 정당 보조금을 굉장히 적게 받은 겁니다. 적게 받은 게 아니고 그냥 보통으로 받은 거고요. 총선이나 대선이나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보조금을 더 많이 받죠. 더 많이 받아요. 근데 작년에는 뭐 선거가 특별히 없었으니까 이만큼 나온 건데 2022년에는 대선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보조금이 훨씬 큽니다. 이거 다 합치면은 꽤 많지요. 그럼 진보당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진보당하고 민생당은 왜 이렇게 보조금이 많죠? 이거는 의원수와 관계없지요. 관계없이 진보당과 민생당은 4년 전 총선에서 유의미한 득표를 했기 때문에 4년 내내 보조금이 그래도 나름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정당 보조금 받을 때 아주 중요한 거는 현역 의원을 배출하는 것도 중요해요. 현역 의원 한 명당 사실은 두 당 그 보조하는 금액이 있거든. 그것도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정당 지지율. 정당 지지율. 그게 한마디로 지금 비례 선거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없으면 이 정당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민주당이 작년에만 받은 게 220억인데 4년간 받은 거 합쳐보세요. 1,000억이 넘어요. 1,000억이 넘어. 뭐 대선 있고 총선 있던 해는 액수가 훨씬 크거든요. 1,000억이 넘다고. 근데 이만큼 받으려면은 그냥 국회의원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합니까? 정당 지지율. 정당 지지율이 아니고 정당 득표율. 득표율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 그래서 정당 보조금은 매해 4번에 걸쳐 갖고 지급이 돼요.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분기별로 지급이 되고 그 지급이 된 게 얼마인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법령은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이 법령에 따라서 이 지원이 되는데 정확하게 얼마큼 지원되는지는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계산법이 복잡해. 근데 중요한 거는 매년
분기별로 지급된다는 거, 그리고 의원수 플러스, 그리고 정당 득표율, 그 앞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 정당 득표율과 연관해 가지고 지급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정치자금법에 보면은 25조에 매년 분기별로 나와 있지만 정확하게 몇 월 달에 되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매년 분기별인데 보통 언제 그 지급이 되냐? 1, 4분기는 2월 달, 그리고 5월 달, 8월 달, 11월 달에 정당 보조금이 지급이 됩니다. 관련해 갖고 기사를 보면 이게 지난 1월 24일 날 나온 기사거든요. 뭐라고 돼 있냐? 설 연휴 직후 2월 15일 날 국고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나오죠. 근데 이걸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현역 의원 5명을 보유하거나 혹은 직전 국회의원 선거 2% 이상 지지율을 득표한 경우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봤지만 시대전환이나 또 기본소득당은 선거를 치렀지만 어떻게 치렀어요? 자기 이름으로 치른 게 아니고 더불어시민당 들어가갖고 치렀잖아요. 근데 더불어시민당이 득표한 정당 지지율은 어디로 갔어요? 더불어시민당하고 민주당하고 합당했지요.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 정당 득표율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4년 동안 그 득표율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받은 거죠. 매년 2월, 5월, 8월, 11월 그리고 총선 앞두고 총선 출마자 후보 등록일은 언제? 3월 22일이거든요. 이때 등록을 해야지 그 정당이 높은 압번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보면요, 지금 비례전당, 위성정당 만드는 게 굉장히 뭐라고 할까, 딱 목표가 있어. 목표. 이 목표를 가지고 막 지금 전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진행이 돼요. 목표가 뭐냐? 2월 15일 2월 15일까지 무조건 당을 만들고 여기 당대표 세우고 최고위원 세우고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고 할까, 아주 일사천리로 막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정당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당대표 누구 세울까? 지금 언급되는 사람이 장제원 그리고 김혜지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장제원, 김혜지. 현역 의원들. 왜냐면 위성정당 만들어 놓고 그냥 놔두면은 정당 보조금 안 들어오죠. 정당 보조금도 안 들어오고 그리고 총선에서 앞번호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의원들 있지요. 의원들을 지금 위성정당으로 보내겠다. 그 마음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역 의원 같은 경우는 탈당한 다음에 가면 되는 거고 비례는 제명시킨 다음에 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거론되는 사람이 장지원 아니면 김혜지 의원이 가서, 김혜지 의원은 비례 의원 중에 그 시각장애가 있는 피아니스트 출신 의원 있잖아요. 굉장히 이미지가 나쁘지 않지요. 이미지가 좋고 4년간 그냥 예쁘게 정치한 사람이에요. 예쁘게. 저는 김혜지 의원 자체는 제가 나름대로 높이 평가합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법안도 많이 발의했고, 그리고 이준석이가 이 뭡니까, 그 전장위원장하고 막 싸울 때도 가서 사과하고 그렇게 상식적인 행동들을 많이 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김혜지 의원 개인만 보면은 문제가 없지만 김혜지 의원의 이런 개인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이 자기들 그 마스코트로 쓰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용당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거는요, 김혜지 의원이 훗날 아마 본인도 느끼게 될 거야. 요번에 김혜지 의원은 공천 신청 안 했습니다. 정치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의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가지고 저렇게 심판받을 정당을 세탁해 주는 거 아닙니까? 아마 나중에 크게 후회할 거예요. 하여간 지금은 김혜지 의원이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그 김혜지 의원을 새로운 위성정당의 당대표로 세우자, 막 그런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현역 의원 중에 불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이 누가 있냐면 장제원이 있고
김웅이 있죠. 근데 김웅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 하라는 대로 할 것 같지 않지요. 지금 굉장히 비판적이잖아요. 본인이 불출마하는 이유도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불출마하는 거기 때문에 김웅이 갈 일은 없어요. 그리고 또 김의국 의원도 있고 비례에서는 이종성, 정경희, 윤주경, 김혜지 의원 몇 사람이 불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한 비례의원들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차피 불출마하는 거 위성으로 가갖고 국회의원 의석수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은 지금 요번에 공천 못 받는 사람들 있지요. 공천 못 받는 현역 의원들. 그런 사람들 선택해갖고 저로 좀 가갖고 좀 이 당에 선당 수사 좀 해라. 막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서 뭐 나중에 뭘 챙겨주겠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 카드가 많아요. 아예 대놓고 이런 짓을 하는 거지. 뻔뻔하게. 위성을 만드는 것도 뻔뻔한데 위성 만들고 거기 플러스 비례의원들 중에 혹은 현역 불출마 의원 중에 공천 못 받은 의원들 모아가지고 위성으로 보내가지고 2월 15일 전에 현역 의원 수를 딱 늘리면 정당 보조금이 여러분 엄청나게 나옵니다. 만약에 5명이 아니고요. 현역 의원이 20명이 넘어가죠? 교섭단체 아닙니까? 그러면 정당 보조금이 비교가 안 돼요. 그런 걸 다 처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짓을 그냥 할 것 같아. 뻔뻔하게. 물론 현역 의원들 중에 내가 탈당해서 가라고? 그럴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 생각이 들겠지만 공천 못 받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이용하면은 사실 20명까지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봐야지 어떻게 할지. 근데 보면은 장제원과 김혜지 중에 그럼 누구를 할까? 저는 장제원을 당대표로 세울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장제원도 아마 탈당은 안 할 겁니다. 장제원이 지금 정치를 그만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속으로 부글부글 끓으면서 한번 귀에만 와라. 그거 노리고 있는데 탈당을 왜 합니까? 탈당했다가 복당하기가 뭐 쉽지 않은데. 이런 경우는 뭐 충분히 가능하지만 장제원은 탈당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장제원은 장제원이지만 아마 용산에서 장제원에게 당대표를 맡기지 않을 거예요. 왜? 4년 전 한성규의 난 기억나십니까? 4년 전에도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을 만들었죠. 위성을 만들어 놓고 그 위성에 누구를 세웠냐? 한성규를 세웠어요. 황교안이. 근데 그때 누가 봐도 미래한국당은 위성정당이었고 미래한국당의 당대표는 뭡니까? 그냥 바지였거든, 바지. 황교안이 하라는 대로 하는 바지였거든? 근데 한성규가 어떻게 했어? 한성규가 갑자기 욕심이 났죠. 그래가지고 지가 진짜 미래한국당을 지 마음대로 하려고 했거든.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위성정당이기 때문에 공천이 중요하잖아요. 공천 명단이. 비례 번호가 중요해. 그래서 미래통합당의 황교안이 지네가 비례 그 출마자들을 한성규한테 줬거든요. 줬는데 어떻게 했냐? 한성규가 미래한국당도 나름대로 그 총선 준비하면서 그 지원자를 받았어요. 그때 미래한국당으로 지원한 사람 중에 513명. 그 중에 40명을 추렸죠. 이거는 한성규가 뽑은 사람이야. 근데 지가 뽑은 사람들을 앞에 20명을 배출하고 20명을 딱 배치하고 그리고 미래통합당 황교안이 보낸 명단을 20번 뒤에다가 배치를 했어요. 아니 20번 뒤로 배치하면은 의석을 갖고 올 수가 없지. 비례 의석을. 실제로 지난 총선에서 미래한국당이 의석수 몇 개 가져갔어요? 19개인가 가져갔잖아요. 19개인가 18개인가 20개 못 가져갔지요. 그 말은 한성규가 지금 이 황교안이 준 비례의원들 다 날려버리고 지가 뽑은 사람들 국회의원 만들어 놓고 아예 한성규 당을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미통당이 난리가 났어. 저 새끼 뭐야?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거든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황교안이 한성규 날려버리고 그 자리에 원유철 세운 다음에
다시 비례명단을 만들어가지고 진정한 위성정당으로 굴러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장제원이 만약에 당대표를 하면은 위성정당에 이런 제2의 한성류의 난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염려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장제원을 여기에 당대표로 세우는 거는 고민이 많을 거고 아마 힘들 겁니다. 지금 뭐 김한길을 보낸다 그런 말도 있는데 그것도 아마 의심 많은 용산에서는 쉽지 않을 거고 제 생각에는 만만하고 권력 의지가 없고 그리고 이미지도 나쁘지 않은 김혜지 의원을 당대표로 하려고 하지 않을까. 아니면 김혜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당대표로 아마 세울 수도 있지만 장제원과 김한길은 아닐 거다.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김혜지가 당대표 안 하더라도 김혜지를 비롯한 비례대표들 상당수가 아마 요번에 그 위성정당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2월 15일까지 다음 주 목요일까지 목요일에 수요일이야. 목요일까지 아주 빠르게 움직여갖고 중앙당 상당당까지 열어가지고 당을 만들고 당대표 뽑고 아마 거기까지는 2월 15일까지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도 마찬가지죠. 2월 15일까지 본인이 모을 수 있는 현역 의원들을 최대한 모으려고 아마 애를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빨리 국민의힘과 또 어딥니까? 그 국민의힘과 이 민주당에서 공천 가능성 없는 사람들 빨리 나와가지고 우리와 함께하자 그런 식으로 계속 한 주 동안 다음 주 목요일까지 엄청나게 뒤에서 작업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럼 민주당은 지금 뭐 하고 있냐? 민주당은 뭐 하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미 선언을 했죠. 연동형을 하기로 하면서 비례연합을 민주당이 주도해서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거연합 추진단장으로 누구를 세웠냐? 박홍근을 세웠어요. 그리고 선거연합 추진단에 김영진과 조승래가 들어갔습니다. 이 조합이 좋은가? 저는 별론 것 같아요. 별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한테 빨리 같이 하자 하면서 연석회의 참여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공식 제안했어. 그러면서 이 협력하는 거에 대해서 세 가지 기준을 했는데 하나는 총선 공약, 그리고 비례대표 후보 선출, 그리고 지역구 연합, 이 세 가지 과정을 빨리 논의해서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뭐 좋은 이야기지. 어렵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번 이 민주당이 함께 하자고 할 때 제안을 했어요. 제안. 뭘로 제안했냐? 원내정당. 제목에 보면은 조국 신당한테 선거였다 그런 말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번에 연합을 하겠지만 연합은 누구랑 하냐면 원내정당이라는 거는 지금 국회의원이 한 명이라도 있는 당이 있죠. 한 명이라도 있는 당. 그 당들하고만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국회에 있는 비교섭단체 중에 녹색정의당, 그리고 기본소득당, 진보당과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근데 기본소득당이 지금 새진보 연합으로 있으니까 같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좋은 거냐면 지난 총선 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진보당은 아예 끼지도 못했어. 진보당이 우리도 하고 싶어요 그랬었는데 그때는 더불어시민당 쪽에서 어떻게 했냐면 진보당은 안 해 그랬거든요. 왜? 진보당하고 했다가 괜히 뭐 색깔 논쟁 같은 거 있을까봐 굉장히 소극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요번에 진보당한테 하자고 한 거 굉장히 좋은 거고요. 녹색정의당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녹색당은 모르겠어. 근데 정의당과 진보당은요, 개인 그 두 정당의 고정적인 득표율이 분명히 있거든요.
여기는 함께 하면은 정당 지지율이 분명히 플러스가 됩니다. 플러스가 돼. 이거는 무조건 하는 게 좋지요. 근데 문제는 진보당 같은 경우는 할 마음이 있는데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는 지금 왔다 갔다 하죠. 안 할 가능성도 많아. 그럼 왜 그럴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생각이 안 맞는다, 아니면 너희랑 해서 어디가 얻는 게 없다, 뭐 여러 가지, 위성에 참여 안 한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복잡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당 보조금. 정당 보조금.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씩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번 결정을 보면서 되게 아쉬운 게 많아요. 아쉬운 게 많은 게 뭐가 아쉽냐면요, 첫째, 조국 장관이 얼마 전에 입장을 발표했어요. 정치하겠다는 거죠. 정치하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4월 10일은 민주주의 퇴행과 대한민국의 후진국을 막는 시작이어야 되고 자기의 모든 힘을 바치겠다는 거야. 근데 이게 뭐야 지금?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지금? 지금 어쩌겠다는 거야? 지금 뭐 조국 장관과 함께하는 코리아 리셋 코리아 있다고 하는데, 리셋 코리아가 정당이 아니죠. 정당도 아니야. 도대체 정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지금 계속 작년부터 조국신당이라는 말 나왔는데, 조국신당을 진짜 만들겠다는 겁니까? 근데 언제 만들 거야? 만들려면 빨리 만들어야지. 사실 조국 장관이 정치를 하려고 했으면요, 이게 작년 12월 달 말에 있었던 그 새진보 연합의 용해인, 또 손호선 대표, 그리고 조국 장관이 함께 그때 토크 콘서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거 보면서 아, 조국 장관이 지금 함께 하려고 하는 건가? 말 나왔었거든요. 사실은 이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암만 못해도 1월 달에는 같이 했어야지. 1월 달에 만약에 조국 장관이 같이 어디에 뭐 입당을 하건, 아니면 빨리 단체를 만들어 갖고 진보 연합에 들어갔으면 요번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주당이 주도해갖고 이렇게 새진보 연합 하자고 할 때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조국신당에 선 긋지 않았어요. 조국에게 선 긋지 않았어. 민주당에 선 긋은 건 뭐냐면 원내 정당하고만 하겠다는 거였거든. 그래서 조국 장관이 정치를 하려면요, 지금 새진보 연합으로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지 않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당 만들어 갖고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원내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새 진보 연합, 뭐 리셋 코리아면 리셋 코리아 해갖고 새 진보 연합으로 미리 들어와갖고 있었으면요, 함께 할 수 있거든요.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열린민주당하고 사회민주당도 현역이 없잖아요. 현역이 없지만 새 진보 연합으로 함께 하면서 함께 이렇게 묻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민주당도 부담이 없는데, 조국 장관이 지금 계속 간만 보고 있으니까. 아니, 언제까지 간 볼 거야 지금? 2월 15일까지는 이제 정당들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2월 15일까지 얼마 안 남았어. 전 그래서 조국 장관이 정말로 정치할 마음이 있으면요, 우선 당장 내일이라도, 왜냐면 2월 15일까지는 당이 만들어져야 돼요. 지금 연합정당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그 전까지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뭐 새 진보 연합에 들어가든지 그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계속 그냥 간만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 또 하나는, 저는 이게 참 아쉬워. 뭐가 아쉽냐면은, 국민의힘은 목표가 정확해. 그냥 우리는 위성 만들기로 했어. 대놓고 할 거야. 그냥 대놓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의원들도 저를 꺼주고, 의원들도 보내고, 그리고 보조금도 받고, 그리고 지금 뭡니까? 정당 기호도 앞에 받을 거야. 그렇게 아예 결정해놓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요번에 어떻게 한다고 했어? 본인들이 주도한다며. 저는 그겁니다. 주도해도 돼. 근데 주도하려면 제대로 주도해야지. 아예 주도하려면 정말 빨리빨리 움직여갖고 어떻게 합니까? 당 빨리 만들고, 그리고 진짜로 이 민주당 안에 있는 현역 의원들을 지난번처럼 보내야죠. 보내가지고 정확하게 하던가.
근데 그렇게 못하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아, 우리가 위성은 아니니까. 준 위성이지 위성이 아니기 때문에 현역 의원 보내가지고 뭐 하긴 좀 그래. 아, 그냥 막 지금 망설이고 있는 거야. 주도는 해야겠는데 너무 세게 너무 세게 주도하는 거. 막 당대표 세우고 사람들 보내고 그러기에는 눈치는 보이고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지금 이렇게 엉성하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요. 엉성하게. 그래서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민주당이 주도할 필요 없어요. 민주당이 겨우 총선 공약, 비례대표 후보 선출, 지역구 연합 요거 정도 주도하는 거는요. 민주당이 주도 안 해도 돼. 주도하지 말라는 거는 빠지라는 게 아니고 전면으로 나설 필요 없다는 거죠. 이미 새진보 연합에서 민주당한테 제안을 했잖아요. 함께 하자고. 그럼 민주당은 그냥 n분의 1로 참석하는 게 나아요. 주도하지 말고. 주도하는 모습 보일 필요 없어. 그럼 민주당이 주도하지 않고 그냥 n분의 1로 참여하면은 이 민주당이 자기 목소리 못 냅니까? 다 낼 수 있어요. 민주당이 모든 실익을 다 가져갈 수 있어. 근데 주도하는 거는 그냥 새진보 연합이 주도하게 하면 되거든요. 왜 민주당이 주도를 해? 난 이게 제일 아쉬워요. 민주당이 주도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냥 새진보 연합이 주도하게 하면 되지. 그래야지 나중에 시민단체라든가 외부에서도 민주당 위성이네? 민주당이 다 했네? 그러면 안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 뒤로는 충분히 민주당이 자기 의사 반영할 수 있고 의석수 민주당이 원하는 만큼 확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도움만 주는 거죠. 현역 의원들이 필요하다 하면은 진짜로 현역 의원 보내가지고 번호 앞에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사실은 기본소득당이나 아까 새진보 연합이 주도하는 거를 민주당이 따라가는 척하면서 좀 해줘야지 모양이 나오는 거지. 민주당이 주도해가지고 해버리면 이건 위성이라는 게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쉬운데 그럼 민주당은 왜 그럴까?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어요. 이게 엄청 큰 거거든요. 뭐냐면 만약에 민주당이 그냥 n분의 1로 참여를 했어. n분의 1로 참여를 해가지고 새진보 연합이 중심이 돼가지고 당을 만들었어. 그럼 이름은 바꾸겠죠, 뭔가를. 이름을 바꿨는데 만약에 주도를 새진보 연합이 그중에서 기본소득당이 한다. 그래갖고 그 정당이 나중에 진짜로 총선 때 지지율이 한 40%, 막 45% 나와버렸어. 그럼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때부터 정당 보조금이 어디에 나오냐? 민주당한테는 안 나와요. 민주당은 비례를 안 내기 때문에 정당 득표율이 없잖아요. 그래서 민주당한테는 보조금이 국회의원들 개개인에게 나가는 거 제외하고는 안 나갑니다. 물론 의석수 5석 이상 있으니까 나가는 게 좀 있긴 있지. 그러나 정당 득표율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은 수백억의 보조금을 못 받아요. 못 받아. 그 보조금은 어디에 나가냐? 지금 선거연합 정당 있죠. 글로 나가거든. 글로. 그러면 나중에 그 선거연합 정당을 누가 가져갈 거야? 이제 결국 만들어진 다음에 다 자기 당을 가거든요. 기본소득당 가고 녹색정의당 가고 뭐 진보당 가고 다 가버릴 거란 말이야. 사회민주당 가고 다 각자 길로. 그런데 그 정당은 없어지면 안 돼. 이게 없어지면은 보조금이 없어지는데 결국 이 남아있는 선거연합 정당이 어디하고 합당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보조금이 이 어마어마한 보조금이 가는 거거든. 근데 새진보연합은 이 보조금에 욕심 부리면 안 되죠.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요, 비례 공천 순번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연합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포기해야죠. 새진보연합이 정당 보조금은 포기해야 돼요. 그래갖고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거를 주도하겠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주도해서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선거 끝나면은 다 제명시켜가지고 당으로 보내고 마지막에 갖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민주당과 합당을 해가지고 보조금을 가져오겠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들이 주도하겠다는 건데, 나는 주도를 그냥 새진보연합이 하게 하면서 그런 것들은 서로 합의를 보면 되지. 야, 너희가 주도하지만 마지막에 다 탈당한 다음에 그 정당은 민주당으로 합당하게 해야 돼라고 합의를 봐야죠. 만약에 이거를 기본소득당이나 열린민주당이나 혹은 사회민주당이 욕심을 부린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정당 지지율이 실제로 다 민주당이 가져온 건데 보조금을 욕심내면 안 되죠.
이것까지는 합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정의당이나 진보당이 이 선거연합에 들어오기 어려운 지점이 뭐냐? 그거죠. 정의당과 진보당은 각자 이름으로 선거를 해도 비례 의석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못 나오더라도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유의미하게 득표율이 나오면 정당 보조금이 나오거든요. 나름대로. 특히 정의당은 나오겠죠. 정의당 요번에 지금 보조금 얼마 나오고 있습니까? 작년 받은 게 30억이에요. 30억. 그런데 만약에 연합정당으로 들어갔다가 선거 끝난 다음에 정의당은 돌아가고 이 모체인 정당은 바로 그냥 이 민주당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러면 정의당은 4년 동안 보조금을 거의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정의당은 여기를 들어오기가 힘들죠. 실제로. 저는 그래서 정의당은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냥 뭐 다른 이유는 다른 이유, 무슨 위성정당은 안 된다, 민주당 주도 안 된다, 그런 것들은 다 그냥 하는 소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정당 보조금을 다 포기해야 돼요. 이번 선거연대를 하려면 선거연대에 들어오는 모든 정당들은 정당 보조금을 다 포기하고 민주당한테 줘야 되거든요. 아니면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뭐 합의를 봐가지고 정당 같이 했다가 탈당 돌아갔을 때 매년 들어오는 정당 보조금에서 얼마를 뭐 이렇게 주기로 약정하는 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이건 모르겠지만 정당 보조금 문제가 큽니다. 그러니까 아예 정당 지지율이 기대할 수 없는 정당들은 딱 들어가면 편해. 그런데 정당 지지율이 나름대로 나오는 2% 이상 나오잖아요. 2% 이상 나오는 정의당이라든가 아니면 진보당 같은 경우는 고민할 수 있지. 근데 지금 진보당 같은 경우는 정당 보조금을 내가 봤을 땐 그래요. 포기하고 이 연합에 들어오겠다는 거거든요. 들어오겠다는 건 정당 보조금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정당 보조금 때문에 굳이 주도하는 모습 보이기보다는 새진보연합한테 주도하라고 하면서 정당 보조금 문제만 따로 합의를 보고 해결할 수 있으면 저는 민주당이 이번에 선거연합에서 주도하는 모습은 별로 좋지가 않다. 복잡해져. 근데 이미 뭐 민주당이 주도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데, 그럼 주도하려면은 제대로 해라. 적극적으로 차라리. 적극적으로 어차피 하기로 한 거. 지금 이 불출마하려고 하는 민주당 의원들 설득해갖고 몇 명이라도 보내야죠. 지금 그 새로 만들려고 하는 연합에 보내야지. 그래서 번호라든가 정당 보조금도 챙길 수 있는 거 챙겨야지. 근데 그런 거는 우리 그런 건 못해. 지저분하니까 못하고 그냥 연합만 할 거야. 그렇게 하면은 진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거거든요. 전 그래서 민주당이 주도하려면 제대로 하고, 제대로 주도하기가 창피하고 막 꺼려지고, 그래갖고 소극적으로 하려면은 차라리 새진보연합한테 주도하게 하고 민주당은 그냥 뒤에서 영향력을 발휘해라.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정치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냥 보시면 안 되고, 정당 보조금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 그 연합정치 하는 게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연합정치 하는 게. 연합정치를 하려면 정당 보조금을 다 포기해야 되거든. 그냥 그 연합 이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연합을 누가 먹냐? 그거에 따라서 정당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이게 1년 동안 하면 1,000억이 넘는데 어마어마한 보조금이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바로는 녹색정의당은 함께하기가 아마 어려울 거다. 따로 무슨 이렇게 서로 간에 약속을 하지 않는 이상. 새진보연합과 진보당 정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조국 장관이 새진보연합으로 들어가려면 다음 주 안에 빨리 들어가야지 함께 할 수 있다. 그리고 송영길 신당도 하려면은 빨리 들어가야 된다. 나는 새진보연합 처음 나왔을 때 송영길 정당하고 그 조국 신당 이야기도 했을 때 그때 좀 들어와 같이 좀 하지. 이거를 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좀 빨리빨리 좀 합치지. 그래야지 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제목은 국민의힘
위성선당이 2월 15일에 상당하는 이유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지금 총선 관련해 가지고 정당 보조금이 얼마나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그 배후에는 정당 보조금 문제가 굉장히 이 선거 연대에 중요하다는 거,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정의당 제발 들어오지 말라고. 그냥 정의당은 사실 비례는 자기들끼리 하러 가면 돼요. 대신 선거 연대는 해야죠. 선거 연대. 그러니까 같은 그 선거 연대 들어와서 하나 이름을 할 필요 없고, 녹색 정의당은 자기들끼리 하라고 하세요. 그냥 하라고 하고, 대신 지역구 선거 있죠. 지역구 선거 같은 경우는 반드시 연대를 해야 돼요. 연대를 해서 연대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정의당한테 뭐랄까 심상정 지역이라든가 그런 데 같은 경우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많이 양보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심상정 지역 같은 경우 민주당은 양보할 마음이 없지요. 없는데 선거 연대를 하려면, 그러니까 아까 말한 통합 선거 연합 말고 항상 하나 선거 연대는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정의당이 전국에서 지지율 가져가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다음 선거에서 막 2% 이상 가져가거든요. 2%에서 5%씩 가져가는데 그것 때문에 선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많은 지역이.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정의당을 너무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저도 정의당이 싫지만 과소평가하면 안 돼. 정의당하고 사실 이런 합의 같은 경우는 좀 할 필요가 있죠. 지난 총선에서는요, 이런 게 없었죠. 이런 게 아예 없었는데, 그리고 그런 거 없이도 압승을 했는데, 요번도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안전하게 가려면 정의당하고 이런 지역구와 관련해 갖고는 선거 연대가 필요하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슈였고요. 첫 번째 이슈와 함께 첫 번째 광고도 하나 좀 하고 넘어갈까요? 뭐냐면 착한 보험 클리닉 010-7612-3303으로 전화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착한 보험 클리닉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은요, 보험회사가 아니고 보험 컨설팅 회사입니다. 전화하면 여러분 댁까지 와서 온 가족의 보험 증서를 분석해서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그렇게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착한 보험 클리닉 전화하신 다음에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우리 욱수님께서는 합의가 필요 없다고. 합의가 안 하면 좋지요. 필요 없으면 좋은데 현실은 선거 연대가 없으면 힘들어요. 우리 생각처럼 그냥 이 정의당이 그냥 없어지면 좋을 것 같아. 근데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냥 없어질 리도 없고 정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는데 어떡하겠어. 실제로 있는데. 그리고 어떤 지역구 나오더라도 정의당 지지율이 막 2%에서 5% 나와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야.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수도권에서는요, 사실은 우리가 민주당이 압승할 거라고 믿고 있지만 이렇게 박빙으로 이기는 곳이 꽤 많아요. 꽤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하면은 안 돼요. 현실 정치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금 보니까 신중미 님이 이 기회에 없애야 된다고. 이 기회에 어떻게 없애요? 없어져야 없애지. 이 국회의원 선거 당선 아무도 안 된다고 치더라도 대선 때 안 나오겠습니까? 당을 해체하겠어요? 해체 안 하지. 진보당도 국회의원 없이 지금 몇 년을 버티다가 국회의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럴수록 또 자기들은 더 끈끈해져. 그런 게 있어요. 지지자들도 끈끈해지고. 지난 대선에서 심상정 찍은 80만 표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이 80만 표. 그러니까 그런 걸 보기 싫으면은 방법은 하나예요. 결선 투표자 만들면 돼. 그래서 이렇게 정의당한테 민주당이 막 끌려다니는 거 싫고 이건 말도 안 돼. 분노가 나면 민주당이 간단해요.
국회의원도 그렇고 대선도 그렇고 결선 투표제 만들면 이 문제는 깨끗이 해결됩니다. 그럼 더 이상 무슨 선거연대라니 아니면 정의당하고 무슨 이렇게 눈치 보고 합의할 필요 없어. 결선 투표제만 만들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이번에 사실은. 결선 투표제 만들어가지고 우선 대선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까지도 결선 투표제 도입하면은 가장 깔끔합니다. 가장 깔끔해. 가장 깔끔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